어쨌든 코인은 저는 하여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년에 금리 인상 시에도 진짜 과거처럼 그렇게 절반 이상 10토막 막 반토막 안 나고 어느 정도 버틴다면 저는 좀 그때 투자를 할 거고, 그 안 하시는 분들도 요런 쪽으로는 투자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지 그 시대가 변할 때 바로바로 적응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는 조금 하셨으면 해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하고 채권 수익률 주가 요거 설명을 좀 간단히만 드릴게요. 왜냐면 요거 공부하실 분들은 요거 기초편은 요거 보시면 되고, 제가 작년에서 올 초에 공부할 때는 이거 요분 거 보고 되게 도움 많이 됐거든요. 중급 이상까지는. 일단은 우리 내년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채권은 그때 금리 올리는 순간 떨어질 거예요. 뭐 그런 기사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왜냐면 아니 채권 금리 기준금리가 올라면 채권 금리도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 맞아요. 금리 올리면 채권 금리도 따라서 올려줘요. 근데 그 2년물이, 그러면 채권은 고정금리예요. 만약 0.5%짜리 그 2년 채권을 어제 발행을 했는데 오늘 만약에 기준금리 0.25로 올려요. 그러면 이 0.5% 샀던 사람은 지금 0.75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산 사람부터 0.75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가진 사람이 손해라고 생각해서 팔 수도 있어요. 채권은, 그러니까, 핵심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외우시면,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채권 공부 예전에 했는데 자꾸 헷갈려. 중간중간 가끔 보다 보니까. 저도 초반에 그래서 좀 공부를 좀 깊게 해본 거거든요. 채권 금리는 고정이에요. 변동이 아니에요. 채권 금리는 고정인데, 그거를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변동되는 거예요. 고정금리인데 팔 때, 살 때 당연히 주식처럼 사고 팔 때 사람들의 심리나 뭐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바뀌는 거랑 똑같이 바뀌어요. 그 예를 든 게 이건데, 2년물이 0.5%인데 내일 이게 0.75짜리가 나왔다. 그럼 이 사람이 2년 동안 이 손해인 거를 계속 가지고 갈 거야? 아니면 뭐 물론 가지고 가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나 손해가 싫어. 그럼 차라리 이거 팔고 다른 걸 살래? 혹은 다른 데 투자할래? 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0.5%짜리를 지금 오늘 살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팔려면 0.25만큼 깎아서 팔면 사람들이 사겠죠. 왜냐면 하루를 이득 보고 금리는 똑같으니까 오늘 산 거랑. 그런 원리예요. 팔 때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싸게 팔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금리가 만약에 반대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0.2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0.74 정도에 팔면 사람들이 사겠죠. 아까 0.24 정도 더 주면.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0.5를 받기 위해서 0.25인 사람이 살 때 요거를 조금 업해서 사겠죠. 왜냐면 똑같이 있는데 0.25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요거 과거 거를 사면 더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 자체가 오늘의 지금 나온 그 수익률이 아니라 2년 동안 뭐 1년 지난 거, 하루 지난 거, 뭐 2년 다 돼가는 거, 이것들의 총합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과거께 떨어지는 거예요. 과거께. 그래서 그거만, 채권은 고정금리고 사고 팔 수 있다. 예, 요거만 기억하시고, 이제 더 깊게 공부하실 분은 요거 한번 다시 보시고, 중급은 요 분거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근데 금리 인상 시 이제 일반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일시 하락하죠. 왜냐하면 영구적인 하락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서히 올라가요. 주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오늘 게 이제 계속 더 사고 내일이 되면 또 사고 이게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과거 거도 가격이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조금씩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주의할 건 이제 이 장단기 금리 역전할 때 요거 이따가 그 다음번에 좀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요게 이걸 주의하려고 이제 채권 우리가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채권을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어차피 영향을 받아요. 장단기 미국계 금리 역전이 되면.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주시를 하는 거잖아요. 평상시는 이제 채권 수익률이 오르나 내리나 주가에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금리를 대폭 최대치로 낮췄다가 올릴 때는 영향을 조금 받아요. 그 다음에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뭐 0.3이냐 0.8이냐 그 차이가 뭐 어느 정도 있는 거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극도로 좁아지거나 그 역전이 될 때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기억을 하시고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2018년 9월 24일 이게 이게 약간 9월 24일 날 여기 보면 여기 10년물이 요 진한 파란색, 5년물이 하늘색 여기서 역전되는 순간이 오죠. 그 다음에 그때 2년물이 2.84 그러니까 2.84 2년물 5년물 2.94 10년물 3.05 거의 차이 안 나죠. 지금 현재는 보통 0.4 0.5 이 정도 나거든요. 근데 0.1이 막 날까 말까 하다가 그때 이제 역전되면서 이게 나스닥이에요. 몇십 프로 이렇게 떨어지죠. 예. 그게 이제 2018년에 금리를 세 번인가 네 번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떨어졌죠. 그다음에 지금 저는 국내 주식은 뭐 세금 낼 정도 뭐 금액도 아니고요. 근데 미국 주식은 요번에 좀 세금을 낼 위기가 있어서 요거는 일단 지금 날짜가 지나버렸는데 뭐 내년에라도 하시고 혹은 뭐 좀 알아는 두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제 계좌권은 좀 사고 판 게 있어서 그냥 두고 있으면 안 팔면 계좌에 수익이 찍혔어도 세금 안 내도 돼요. 팔았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나는 건데 저는 이제 요번에 많이 여러 개 팔아서 좀 오버된 게 있어서 지금 장기 계좌 아까 바이오랑 이쪽에 둔 거 중에서 많이 이렇게 마이너스 된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좀 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를 사고 바로 팔아서 0%로 만들죠. 그럼 마이너스 30% 봤으니까 그 전에 수익된 거랑 이제 맞춰서 최대한 250만 원에 맞췄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환율이 그 사고 판 날짜의 환율이에요. 요게 이제 본인 MTS나 이런 거 쓰시는 거 보면 다 표시돼 있잖아요. 과거 거, 올해 거 이제 그걸 보시고서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 거는 보면은 그게 이제 1년 계산이 다 돼 있더라고요. 보면은. 예, 그거 보고서 이제 사고 팔아서 전 최대한 맞춰놨고요. 와이프는 사고 팔지 않고 거의 90% 이상을 그냥 보유만 해서 이득이 와이프 그 수익률이 저보다 높거든요. 어차피 가족이지만. 예, 와이프 거는 좀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오래 갈 만한 거를 이제 사고 보유하고 있어서 근데 판 게 없으니까 내년에 세금이 없잖아요. 근데 내년에 이제 뭐 얘니한테 양도를 하게 될지 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플러스 된 거를 일부러 250 조금 안 되게 다시 사고 팔아서 제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240 몇만 원의 수익이 있는 거를 내년에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올해 250만 원어치 샀는데 그게 5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팔면은 250 수익이니까 250까지는 이제 안 내잖아요. 근데 이걸 안 팔고 내년에 뒀더니 이게 또 100% 올라서 750이 됐어요. 그럼 그걸 다 팔면 수익이 500이니까 그러면은 250 제외한 250에 대해서 25%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올해 250씩 팔고 다시 사놨기 때문에 500이 원금이죠. 내년에 거기서 또 250이 올라도 똑같은 건데 250도 팔면은 수익이 그거만 잡히는 거니까. 그래서 장기 보유자분들도 이렇게 뭐 ETF도 마찬가지예요. QQQ나 이런 거 만약에 이제 뭐 1,000만 원을 넣어놨다. 근데 25% 수익을 났다. 그러면 그냥 나 뭐 사고 팔 것도 없어.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수수료 얼마 안 되잖아요. 사고 팔아 놓으세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만약에 30% 올랐을 때 파시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세금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좀 늦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요 내용을 알고 있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23년도에 미국이든 국내든 이게 변경 예정인데 국내 주식 5천만까지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5천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주식 금액은 똑같아요. 250만. 근데 처음에 그 법안 만들 때 원천 징수를 분기마다 하려고 했었어요. 이 미친 것들이. 이거 문제인 거를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그나마 이제 여론이 막 뭐라 그러니까 반기, 그러니까 1년에 2번 원천 징수를 한대요. 원천 징수. 그게 뭔 차이냐면 국내 주식도 이제 만약에 금액 크게 불리시는 분이 있으면 5천만 원 이상은 또 이렇게 똑같이 반기마다 원천 징수를 한대요. 1억 넣었다가 그게 만약에 그 2억이 됐다. 그러면 5천만 원어치를 중간에 파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한꺼번에 하면 이제 세금이, 그게 아니라 일단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자, 1,000만 원으로 제가 2021년도에 시작을 했다 쳐요. 근데 이게 6월 한 29일쯤 2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수익을 1,000만 원 본 거를 팔았다가 뭐 제가 뭐 종목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금 1,000만 원은 그대로 샀던 주식 그대로 두고 이 1천만 원을 팔았다가 다시 다른 걸 샀어요. 근데 이 두 주식 다 올 말까지 50%가 올랐다고 계산을 하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으로 2천이 돼서 1,000을 다시 또 투자해서 50%가 1,500, 1,500, 3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원천 징수를 중간에 하게 되면 이 1,000만 원, 1,000만 원인 6월 30일 날 이게 세금을 그때 한번 내야 되는 거예요. 2천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1,000만 원 이외에 이제 나머지 1,000만 원 팔고 거기서 이득이 난 거에 그 250 제외한 나머지를 내면 16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6월 30일 날 난 1,835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 말에 이게 2,752만 원 똑같은 아까 그 3천만 원 된 것처럼 하면은 201만 원 세금을 또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버는 돈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아까 처음 말했던 1,000만 원이 그러니까 2배, 3배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금액이 더 커도 똑같이 계산이 되는 거죠. 반기에 벌었을 때 한 번 내고 그러면 내 투자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거를 1년 뒤에 내면은 그 2,615만 원이 내가 수익이고 세금은 385만 원 내면 되는데 이거를 반기로 내면 내가 버는 돈은 세금 다 내면 2,551만 원으로 줄어들고 세금도 366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손해, 나도 손해예요. 정부 미쳤죠. 나 이거 답답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건 이제 저런 거죠. 6월 30일 날 팔아서 이득을 봤다 쳐요. 근데 그 다음 달에 그걸 재투자해서 하다가 잃었어요. 근데 이 6월 달에 낸 그 세금을 지금 다시 좀 받아야지 다시 복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년에 받는 거예요. 수익을 다시 이제 250 이상의 수익이 이제 중간에 사라져 버렸으니까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또 할 텐데 그 원천 징수한 거는 내년에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뜨는 거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신 분들 중간에 그렇게 팔면 뭐 1월 달이든 5월 달에 이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발생된 거를 6월 30일 날 원천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줄어드는 거죠. 어쨌든 약간 그건 아직 통과된 게 아니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요거를 참 대주주법으로 그 28일 날 왜 사고 파는 거 국내 주식 좀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도 미국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인은 이제 3,000불, 300 몇십만 원까지는 이제 세금을 안 내는데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고 그날 팔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워시세일 룰이라는 게 그거를 이득 손해를 인정을 해주는 거는 사고 팔고를
30일 이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뭐 삼을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12월 15일 날 저희가 이제 이런 세금 문제로 팔았다. 그러면 1월 16일 이전에 다시 사면 그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제 암호화폐도 돼요. 근데 암호화폐는 바로 사고 팔아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법이 개정돼서 주식 암호화폐 다 워시세일 룰이 적용이 돼서 30일을 이후에 이제 사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팔았을 때 다시 사는 거를 30일 이후에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주주법 이용해서 이제 뭐 사고 파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국내 주식 하는 분들도 미국 금리 그냥 뉴스만 보는 것보다 제가 조금 이제 이거 연준 거 패드 들어가셔서 그냥 직접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패드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니까 저도 영어 몰라서 통화 정책의 회의 일정 및 정보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최근 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PDF를 누르면 예,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PDF 말고 이따 저거 보여드릴게요. 점도표가 어디 있냐. 알겠네요. 점도표는 이걸로 볼 수 있고요. 예, 내년부터 이렇게 올리겠죠. 근데 이거를 HTML로 보시면 예, 저 같은 영어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이 이제 뭐 GDP 변화 이렇고 점도표가 숫자로 나와요. 네,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 내년에 이제 지금 올해 0.125에서 0.25씩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올릴 게 제일 인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요걸 보고 세 번쯤 올릴 거고 그 다음에도 세 번쯤 올릴 거고 뭐 두 번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조금 깊게 생각하실 게,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채권으로 몰릴 거든지 아니면 약간 그 주식에서 돈이 많이 빠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세 번 올려도 0.875예요. 금리가 1%도 안 돼요. 이걸로 채권 가격은 좀 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좀 더 올라가겠지만 이걸로 그쪽으로 몰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리 인상 시기마다 그런 그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영향은 받겠죠. 그것도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 일단 거기서 이제 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인데, 일단은 미국의 물가가 오른 이유가 돈을 많이 뿌려서도 있지만 그 영향보다는 훨씬 큰 이유가 그 물동량이 이제 좀 제대로 그 안 돼서이거든요. 해운이나 이런 것들이 막혀서 사재기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깊게 이제 보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돈 풀어서도 영향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건 일부고, 지금 이제 그 해상 운임하고 내부도 마찬가지로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트럭 운전사들이 뭐 다 일을 좀 안 해버리고 사람 찾기 어려워서 그 영향이 진짜 큰 거거든요. 근데 이 금리는 이제 인상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 어떤 일부분의 심리적으로 물가에서도 약간 뭐 다는 아니겠지만 영향을 받는 것들도 조금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오미크론 요새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점점 좀 뭐랄까 안정화? 뭐 치사율이나 이런 게 낮아지고, 이게 근데 너무 급격히 퍼지면 또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치사율이나 그 중증화가 약해지면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면 당연히 물량들이 많이 돌겠죠. 그러면은 미국 쪽은 약간 지금 뭐 6, 7%까지 올라갔던 게 뭐 한두 달은 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하향 안정화돼서 한 5%, 4%를 간다면 뭐 뭐 복잡한 거 생각하면 이런 거로 영향 끼쳐서 예, 러시아나 뭐 유럽발로 좀 더 또 오를 수 있지만, 미국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요.
그 금리를 3번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아까 연준도 아, 너무 좀 근데 아니야. 이거 좀 뉴스보다 이거 하셔야 돼요. 연준 아까 그 점도표가 그 6명, 12명, 18명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명 그거랑 12명 이제 다른 위원하고 해가지고 18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사회 구성원을 보면 저도 이걸 못 보다가 그냥 그 공부 자료 찾다가 우연찮게 좀 찾았어요. 의장 이제 뭐 이 사람은 연임 됐으니까 부의장. 예. 이 사람이 예, 내년에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 6명 말고 저 그 각 주에 12명 중에서도 바뀐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점도표를 우리가 봤던 이유가 그 미래 예상인데 그 점도표를 내놨던 사람들이 바뀐다면 그러면 그게 또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기억하시고 중요한 거는 미국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린 거지 원래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정도로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3번을 올리는 거 현재 아무 일 없으면 기정사실화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약간이라도 낮아진다는 가정이 생기고 그런다면은 왜 미국은 금리를 안 올리고 싶은 이유가 이거예요. 세계대전 때 그 부채거든요. 이게 부채표인데 지금 올해 이게 작년 거래서 데이터 찾다가 올해 거 못 찾아서 그런데 이미 이걸 넘어섰어요. 100% 넘어서 110% 이 이상이거든요. 현재 부채가. 근데 이거에서 이제 또 너무 깊게 들어가나? 근데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바이든이 인프라빌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프라비를 내놨잖아요. 그 금액이 풀리면 그거를 얘네들이 지금 뭐 일론 머스크랑 싸운 이유도 그거예요. 일론이랑 부자들 증세를 한 이유가 그 인프라빌 금액을 정부 부채로 하면은 이게 부담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자 증세, 일반인도 증세를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부채는 일부 더 발생되겠죠. 이만큼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얘네가 0.25만 올라도 GDP의 지금 100% 이상이 지금 부채인데 그냥 부담이 아니라 엄청 심한 부담이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1, 2년 뒤에 극한으로 생각한다면은 미국 등급 자체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방법이 뭘까요? 기회만 된다면 물가가 조금이라도 뭐 아주 예전처럼 뭐 2%, 3%가 아니더라도 4%, 5%로 조금 낮아지는 것만 봐도 가진 핑계로 좀 금리를 미루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미룰 거예요. 중간에. 뭐 초반에 한두 번은 바로 올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도 1%가 안 넘으니까 올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깊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금리 부분이 국내도 많이 영향 끼치니까 그렇게 한번 도움이 되라고 한번 보여드렸고요. 시밀라웹 이게 유료 사이트인데 처음에 가입하면 14일인가 무료로 보여줘요. 그래서 최대한 이용해 먹으러 일단 한 몇 달 전에 제 거 한번 쓰고 지금 문제는 이게 유료가 이제 끝났을 거예요. 되나 안 되나 볼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할 수 있어요. 그 시밀라웹 제가 요거 안 남겨놨나? 여기다가 본인이 원하는 거 국내 거 되는지를 확인을 못했네. 좀 아쉽게요. 그 업스타트 누르면 이제 총 방문자 수를 요거를 여기 가서 기본은 3개월이에요. 근데 여기 가서 누르면 6개월치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6, 7, 8, 9, 10, 11에서 이제 이만큼 다녀갔다. 웹사이트 성능에 보면. 그 다음에
데스크탑 40%, 모바일 앱이 60% 가까이 이렇게 봤다. 그다음에 뭐 순위,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업스타트 방문자가 이렇게 잠깐 내려갔다가 계속 우상향이죠. 이게 1, 20%씩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방문자 수가. 그리고 직접 그 사이트 이름을 쳐서 들어간 사람, 뭐 다른 데서 이제 치다가 이제 나온 사람, 그다음에 업스타트는 뭐 대출을 미국에서밖에 안 하니까요. 그렇고 그리고 이게 해석본으로 보니까 이게 뭐 업스타트이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새로 대출 받을 사람들 검색을 이렇게 해봤나 보죠. 그다음에 마이오퍼 뭐 그 자기가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확인한 사람들이 이만큼 있고, 그다음에 네, 요거는 제 업스타트 분석 그 유튜브에 어차피 자세한 거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저는 이 사이트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요렇게 그 많이 그 검색된 그 지금 업스타트는 요게 초기에 크레딧 카르마에서 50% 이상이라서 이게 미준 그 형님인지 아저씨인지 어쨌든 그분이 보기에는 이제 문제라고 했는데 현재 보면 엄청 낮아졌죠. 다른 사이트에서 이제 꽤 검색이 많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업스타트가 더 좋은 데이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경쟁 구도 누르면 그거에 이제 관련된 전 랜딩 클럽도 가지고 있고 소파이도 가지고 있고 그렇거든요. 예, 이렇게 그 유산 사이트들 이제 그거에 또 검색을 해봐도 또 데이터들도 나오고요. 예, 미국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인구 통계 누르면 성별 이렇게 나오고. 근데 업스타트 말고 제가 소파이도 눌러봤는데 소파이는 뭐 주식을 안 가지고 있어도 좀 들어보신 분은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학자금 대출로 성장해서 전 요 비율이 되게 높을 줄 알았더니 요보다 조금 높아요. 예. 그러니까 소파이도 이제 초창기 시작은 이걸로 했지만 아닌가? 아니면 미국 대학생이 나이 든 사람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 이거는 잘 모르겠네. 어쨌든 소파이가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 좀 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데이터로.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검색하면서 같이 검색하는 게 이제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직접 한번 14일 무료니까 한번 저 국내 거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이라기보다는 공부해 보시고 괜찮을 거. 일단 제 유튜브에는 업스타트랑 누랑 두 가지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약간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 못했던 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산했을 때 내년 올해 거 예상치고 이거는 자기네들이 이제 올린 데이터예요. 자기네들 그 4분기 때 이럴 거라고. 그래서 그걸로 제가 계산을 한 게 보면은 여기 것까지는 걔네 거를 썼어요. 근데 만약에 업스타트가 그 어닝 발표했을 때 4분기 발표를 내년 2월 달에 했을 때 요 정도밖에 못 한다면 지금 그 140불 때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 데이터는 15% 이상 있는데 그 다음 분기 예상을 또 높게 낸다면 확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저는 그래서 지금 그 한 20%를 채우려고 하는데 저 유튜브 올릴 때는 10%를 채웠고요. 현재는 한 12%, 13% 그게 조금 더 쳤어요. 저 평단가는 13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랑 이제 낮았을 때 160불 때 제 계좌로 그 조금 살 때는 카톡에도 이제 아마 도림님이나 다른 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160불 정도에 사기는 시작했는데 소액을 샀고 더 이제 전체 분위기가 안 좋은 거 기다려서 제 계좌보다 와이프 계좌로 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평단이 좀 많이 낮아졌고요. 이거를 제가 내년에 그, 이거 하여간 2, 3분기 저는 그때쯤 이제 모기지 대출도 시작을 하면서 비교군들에서 이때부터 더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힌트였는데 제 친구들이 야 지금 다 사면 돼? 막 이래가지고 저는 한 분기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2월 달 발표 전까지 그 사실 분들은 소액만 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걸 또 그렇다 확 날아가면은 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좀 가지고 있으면 이때 더 떨어지더라도 그 다다음 분기는 좀 올라갈 테니까. 왜냐면 지금 요 올해 초에만 봐도 작년부터 올해로 넘어올 때만 해도 이게 100% 성장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2분기 때는 매출 59%에 저 EPS가 280% 수익이 성장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왜 나왔냐면 그때 이제 차량 대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올라갔는데 내년에 모기지 대출이잖아요. 예. 아씨, 너무 사라고 하는 것 같나? 그만할게요. 어쨌든 제 유튜브 보면 이제 거기서 참조하실 게 그 나머지는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약간 지금 만약에 100개를 산다면 지금 1, 20개에서 50개 정도만 사시고 그러다가 뭐 다음 분기 때 2, 3월 달에 날아가면 뭐또 그때 다른 좋은 종목 찾으면 되죠 뭐. 근데 어쨌든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예. 왜냐면 한 분기만에 이게 바로 저 뭐야 사기 대출하고 그런 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두 분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요것도 소파이 제가 다음 저 뭐야 유튜브 올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제 비중이 제일 높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근데 이게 훨씬 더 올라갈 건데 왜 이게 비중이 높냐? 이게 목표가 틀려서 그래요. 원래 저 아까 수익률도 보면은 만약에 제 딸이 안 태어났으면 저 수익률 지금 거의 2배는 됐을 거예요. 예, 물려주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소파이가 너무 미래적으로는 마음에 들었고 업스타트는 저는 한두 분기가 아니라 1, 2년 정도 보고서 이제 뭐다 팔지 일부만 남길지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겠지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이제 천천히 왜냐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주식이니까 계속 둘 수도 있겠고요. 일부만 팔고. 근데 소파이는 지금 은행 차터 안 나면 엄청 떨어져서 저는 한 10불 근처나 혹은 10불 밑으로도 운 안 좋으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 미래에 좀 확정적으로 좋아질 만한 걸 못 찾았어요. 업스타트도 누도 다른 것도. 이거 소파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 그래서 제 딸한테 내년에 많은 양을 물려줄지 왜냐면 그 잠깐만 내 여기다 써놨나? 아, 그 양도 아까 양도를 말씀 안 드렸구나. 아, 여기 세금 감면만 써놓고 양도가 그 성인은 5천만 원까지 있잖아요. 근데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저 세금 감면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년에 그것도 10년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10년마다 5천씩 그 세금 면제고요. 그 미성년자 때는 지금 20살이 될 때까지 2번 동안 2천까지 양도 증여세 없이 할 수 있어요. 저의 1번 목표는 지금 그거거든요. 서울에 집은 못 사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주식을 물론 여기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뭐 QQQ, INDA 그런 것도 않 원래 목표는 1년마다 200씩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을 채우려고 했는데 지금 매년 그렇게 찾을 수 없을지 않을까 해서 소파이를 조금 더 산 거예요. 원래는 제가 소파이도 10%밖에 안 샀거든요. 근데 이제 14달러 때 사고 16달러 때 사고 하여간 지금 20% 비중 가까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많이 물려줄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행 차터가 나오면 14불에서 한 20불 정말 운때 잘 맞으면 25불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만약에 사시려는 분이 있으면 이것도 업소트랑 마찬가지로 절반만 사세요. 절반만. 왜냐면 진짜 뭐 다른 데 보면 뭐 80%다 확률 이런데 모르는 얘기거든요, 요새. 아니면 뭐 2, 3년 그러니까 한 3년 제가 계산한 거 나중에 올릴 텐데 3년 정도 가지고 있으려면
네, 은행 차터 안 돼가지고 10불 정도로 떨어져도 한 1, 2년? 짧으면 1년, 길면 2, 3년? 얘는 뭐 충분히 그 금액 이상은 갈 테니까요. 소파이 고평가예요. 예. 업스타트가 더 고평가지만 얘는 성장률이 그에 훨씬 되기 때문에 금방 이제 그걸 떨칠 거고, 소파이는 성장률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고평가인 부분을 만약에 은행 차터가 안 되면 그 복구하는 게 1, 2년은 걸릴 거예요. 그다음에 누도 성장률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브라질 정세가 조금 어지러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분기 발표가 정말 중요한 게, 얘는 이제 좀, 얘는 은행 차트고 얘는 뭐 한 2, 3분기 튀고, 얘는 바로 다음 분기가 중요한 게, 이제 남아메리카 쪽에 이제 그런 시장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 그 다음에 또 10% 정도 성장하면, 얘는 소파이는 저 분기마다 1, 20%뭐 이렇게, 근데 얘는 10% 정도 성장하면 떨어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6%, 아니 6, 7달러까지도 갈 수 있어요. 저는 그거 각오하고 샀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18%에서 20, 지금 작년에는 25%씩 성장을 평균 했으니까 20%그 정도보다 덜은 바라지도 않아요. 20% 전후만 해도 이게 좀 많이 오를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다음 분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조금 소액 사실 분은 사시고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압셀레라는 요거 좀, 저 도리님 얘기가 자주 나오네. 예. 어떻게 좀 저랑 겹치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비슷할 때 이것도 사셨는데 저도 많이 물려 있죠 지금. 예. 근데 요거 자세히 종목은 나중에 할까요 지금? 이거 너무 시간 걸리는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바이오를 제가 공부 굉장히 많이 파서 한 크리스퍼 캐스나인부터 해가지고 한 열 몇 종목을 꽤 깊게 팠는데, 에디타스 레딧은 좀 샀다가 그 내년 정도에 다시 살라고 앱셀레라만 유일하게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 AI로 해가지고 여러 지금 회사에 지금 협력이 한 100 몇십 군데인가 200 몇십 군데인가, 거기에다가 이제 임상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올해 솔직히 그 코로나 치료제를 어디였더라? 엘라엘라인가? 그러니까 거기랑 이제 그 저거 돼가지고 그거를 좀 많이 좀 떨어지기도 했었어가지고 샀었는데, 그게 이제 흐지부지 되고 좀 다른 거 개발되면서, 근데 어쨌든 내년, 저는 이거 1, 2년 봐서 그 많은 협력 업체들하고 임상 효과가 한두 개가 발표 안 나면 다 팔아버릴 거고, 한두 개라고 난다면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있죠. 청바지 회사니까 이제 다른, 자기네가 개발 안 하고 다른 업체 협력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개발이 돼서 시판이 되면 그 판매되는 알약의 뭐 5%, 6% 그거를 이제 커미션을 먹는 거거든요. 협력해가지고 개발할 때 돈 받고 알약 팔면서 돈 받고. 그러니까 그게 1년에 한두 개씩 쌓이면 나중에 어마어마해지겠죠. 예. 그래서 산 거고, 그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지금 올해 IPO로 나와가지고 제가 한 주, 두 주? 한 세 주 사놨나? 네, RXRX. 요거는 얘네가 직접 개발해요. 그리고 앱셀레라보다 뭐 두 가지,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앱셀레라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얘는 지네가 안 하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 협력 업체를 통해서 커가는 거고, 얘는 지네가 직접 하겠다는 거고. 근데 요것도 보면은 RXRX가 제가 공부도 조금 아직 깊게는 못했어요. 왜냐면 깊게 하고서 이제 저 살려고 하는데, 보다 보니까 베일리 기포드 되게 유명한 데거든요. 엄청 샀죠. 예, 정말 많은 금액 샀거든요.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오천억치 샀어요. 근데 제가 의학 쪽은 솔직히 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도, 뭐 좀 AI로 저 뭐야 앱셀레라보다 좀 더 나은가? 그거를 모르겠어요, 저는. 봐도. 근데 얘네들이 그 앱셀레라보다 뱅가드, ARK, 이거 마음에 안 드네. ARK가 상관 다 떨어지잖아요. 예. 블랙락, 뭐, 하버드에서도 이제, 근데 주가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 임상도 없어요. 임상한 데도 없고, 이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한두 달 전에 봤던 거라서, 주가는 얘네가 20달러로 지금 상장했거든요. 근데 좀 올라갔다가 이제 쟁쟁한 애들이 샀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싸게 샀겠죠. 그랬다가 이제 원래 가격 20달러에서 이제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예, 저 한 18, 19 정도에 저 이제 뭐 워낙 소량 산 거니까 공부해 보려고요. 저는 좀 안 사면 자주 워낙 많은 주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까먹어서 이렇게 좀 관심 갖고 그런 거는, 예, 가끔 이렇게 좀 몇 주 사놔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건 왜냐? 비싸죠, 당연히. 예. 이게 이제 뭐 협력해서 얘네도 근데 아까 앱셀레라는 협력 업체로 해서 이제 돈을 지금 많이는 아니고 벌고 있잖아요. 성공한 게 아직은 안 나타났지만. 근데 얘네 지네가 개발한다고 하는데도 협력업체가 꽤 있어요. 예. 어쨌든 미비해가지고 아직은 자기네가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 거고요. 그다음에 스템 같은 경우는 요거 바이든 수혜지거든요. 지금 근데 요거 파란색 아시죠? 제가 해놓은, 예, 고평가, 예, 하늘색, 파란색, 파란색이라는 거는 하늘색보다 진하잖아요. 엄청 고평가예요. 왜냐면 수익 되게 미비한데 엄청 비싸요. 근데 MP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 하고 있는 일들은 인프라 수혜에 딱 맞는 일들을 해요. 예, 스마트 배터리 저장 솔루션, 예, 재생에너지 생성. 예. 그래서 근데 이거 저는 아직 안 샀는데 좀 더 두고 보려고요. 공부도 좀 더 해보고 데이터도 너무 없고. 예. 그다음에 요건 좀 재미있는 거, 옐프. 예. 요거는 우리나라 별점 같은 건데 그거랑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 어쨌든 무료 유료 이제 막 그 광고 상품도 많이 받고, 이제 별점 제도가 앞으로 미국도 코로나 풀리고 점점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 이게 좀 더 커지겠죠. 이런 거를 하는 게. 근데 이거 우리나라는 막 요새 별점 문제 많잖아요. 얘는 이미 그거 다 해결돼 있어요. 그거 하면은 뭐 밴 시켜버리든지 다른데 못하든지 뭐 하여간 요것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재미있는 주식이라서 한번 저도 지금 조금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QSI 요거 아크가 사가지고 이제 좀 보다 보니까 뭐 저 얘네가 뭐좀 띄우더라고요. 근데 이거 만든 사람이 의학적으로 꽤 성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교수인데, 예, 요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거는 요거 미주라라는 그 유튜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 3, 4% 그냥 얘 진짜 휴지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냥 뭐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날려버리긴 그 몇 프로도 좀 아깝죠. 근데 산 이유가 뭐냐면 그 크리스퍼 캐스나이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DNA 해가지고 그것도 그 아직 뭐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 기대감으로 엄청난 그 기술이라고 해서. 근데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DNA 시퀀싱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거 말고 단백질 시퀀싱. 이게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단백질 그 조사가 이게 활성화 뭐 어쩌고 저쩌고 약간 뭐 거의 불가능에 그 전까지는 가까운 기술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DNA 시퀀싱도 만들어서 성공했었어요. 그걸 회사 팔아가지고 저 자산가가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하겠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나라 그 저희 몸에 있는 단백질을 이제 세포 같은 걸 이제 간단히 조사를 해가지고 모든 질병이나 이런 게 가능하대요, 조사가. 그게 진짜 된다면, 만약에 그 말대로 된다면, 뭐, 10배거가 아니라 100배에 1000배거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거를, 될까? 이게 반반이고, 혹은 되더라도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암과 질병을 다 검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제한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날려도 되는 돈을 일단은 투자를 해놨고요. 왜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예.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회사라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근데 과거에는 해낸 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최근에 이 사람이 근데 글쎄 너무 IPO를 두세 개를 한꺼번에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는 그렇게 와닿진 않아서 어쨌든 저는 요거 만약에 되면은 정말 대박인데 아니면 뭐 어중간할 수도 있고요. 예, 진짜 한번 내년에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요것도 어떻게 그 저 도림님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비직스 얘기하다가 나왔죠. 예. 근데 제가 그래서 특허 관련된 거 예전부터 조금 이제 IMMR 요게 뭐냐면은 그 애플한테 특허 관련 소송으로 돈을 버는 뉴스 보고서 제가 관심을 가졌었는데 얘가 이제 그 지잉 뭐 핸드폰 지잉 뭐 게임기에서 별의별 그거를 특허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요. 몇 개였더라? 3,200개? 네, 뭐 풀소리, 진동 뭐 그래서 얘가 애플뿐만 아니라 마소한테도 그 소송으로 돈 받았네요. 그래서 협력 업체가 많고 지금 어쨌든 지금 주가는 그저 그런데 앞으로 지금 메타버스 쪽 가면 그런 진동 햅틱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계속 여러 가지로 엄청 쓰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소노는 얘가 구글이랑 그러니까 특허 소송 제가 그런 거 이제 특허 관련해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발견한 건데 얘가 올 1월에 지금 전 상유로 마이너스인데 올 1월쯤 예상이 그렇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구글이랑 얘가 사운드 관련 회사인데 구글이랑 이제 소송 중에 있어요. 근데 얘가 뭐 자기네 회사가 하는 일도 그저 그렇게 좀 벌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가 특허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받으면 그 EPS 같은 게 좋아지잖아요. 매출이 아니라.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는 거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비직스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많이 얘기했지만 그때 도림이하고 얘기할 때도 많이 고민해서 조금 사려고 했는데 다른 것들이 더 좋아 보여서 아직 안 샀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게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 페이스북도 그 오큘러스 엄청 판매 많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한두 분기 약간 떠오를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아주 획기적인 게임이나 그런 메타버스 공간이 아주 그 인기가 있어지지 않는 한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뷰직스가 이제 협력업체도 늘고 이제 좀 괜찮죠. 얘 특허도 많고. 근데 요거 이제 뭐 애플에서도 AR 글래스 개발하고 그래서 전 요 세 개 업체가 지금 소규모 업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커나가기도 하겠지만 한 1, 2년 좀 제대로 뭐 많이 막히고 막 그러면 인수합병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 조금 담아볼까 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예. 그다음에 약간 제가 보유 중인 게 평균 20종목 정도 돼요. 10종목 정도는 깊이 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0종목 정도는 아주 소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예. 뭐 이런 것처럼 아니 QS는 그 정도 아니죠. RX 같은 거. 예. 그러니까 10종목은 어느 정도 비중이 있고 좀 제가 많이 파서 관리가 되는 정도 수준. 그다음에 10종목은 그냥 두고 나중에 이제 그 공부를 계속 해나가다가 그 어, RX 뭐 앱셀러도 그런 뭐 저 중간에 발표하는 것들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바로 대응해서 그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 그 바로 이제 보고서 그거 보고서 이제 하는 것보다 그 전에 공부가 돼 있으면 이 비중을 확 늘리기가 쉽잖아요. 자기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종목이지만 10종목이 비중이 대부분이에요. 일단 제가 할 얘기는 두서없이 제가 좀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약간 좀 괜찮았는데 이제 다시 할 수 없고
근데 저는 주식 많은 분들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거예요. 주식 실력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실력이 51, 운이 49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주식을 살 때도 팔 때도 비중 조절할 때도 선택할 때도 매 순간 51대 49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몇 종목 해가지고 크게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끔 그런 욕심도 들 때 있지만 딸 보고서 이제 그 생각을 접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러려면 실력을 계속 키워야 되겠죠. 이게 조금이라도 늘지 않겠어요? 그러면 51이 아니라 뭐 55, 뭐 60까지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 저 좀 운이 따르긴 따랐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예. 올 초에 그 폭락장 초입에 다 팔아서 이득 받고, 그 다음에 소파이도 비중을 꽤 늘린 상태에서 그때 제가 카톡방에도 저 얘기했지만 이게 좀 뱅크 차트가 늦어질 것 같아서 4분의 1 정리했다가 다 팔면은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4분의 1 정도만 했고요. 그다음에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최고조로 오르기 전 그 정도 수준에서 예, 한 150%에서 180% 정도에 이제 거의 다 팔았다가 운이 좋게 만약에 그때 이제 만약에 제 운이 다 해가지고 다른 은행들이 대거 투입됐거나 그래서 더 날아갔을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랬으면 저는 업스타트 다시 살 기회가 없었겠죠. 그다음에 LC는 이 운이 아니죠. 이거 3분의 1 팔고 지금 너무 떨어져서 원래는 저 한두 분기만 볼랬는데, 아니 한 분기만 볼랬는데 그 다음 분기 예상도 좋아가지고 지금 뒀다가 지금 엄청 떨어졌는데 지금 3분의 1 판 게 40불 정도에 팔았으니까 29불에 샀다가 얼추 그냥 또이또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또이또이 테슬라, 퀄컴, 화이자. 요거 화이자 미국 주식 우리나라 뉴스에 팔아야 되죠. 미국 주식은 뉴스에 사도 돼요. 저 이거 화이자 뉴스에 사서 지금 20% 이상 먹고 지금 팔았거든요. 네, 미국은 그런 시장이에요. 네,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차근히 이유가 되면 차근히 계속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차근차근히 계속 떨어지고.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맨 처음엔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자신 있게 샀는데 팔고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MP는 뉴스 공부하다 샀지만 예, 지금 판 거 후회는 안 해요. 아쉽긴 하지만 뭐 후회는 안 해요. 제 목표가 이제 2, 3단계 중국과의 그런 대적 상황에서 이제 그 되면은 엄청 비싸져도 상관이 없었지만 아직도 미중 전쟁은 진행 중이고 2단계가 아직 안 되는 상황이다. 거기다 고점이다. 고점은 아닐 수 있지만 좀 고평가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팔았던 게 이제 수익의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실패 당연히죠. 예, 크리컷이 비중 좀 있는데 근데 요것도 참 아까 요거 그 거기서 겨울에 이제 데이터 좋은 애거든요. 그래서 저 한두 분기 더 보려고 하는데 요번 어닝이 좀 어떻게 나올지 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앱셀러라도 많이 떨어졌고 다니모는 솔직히 도림님하고 저랑 다른 분들도 몇 분 샀을지 모르겠는데 50% 가까이 떨어졌나요? 더 떨어졌나? 모르겠다. 이거 근데 저는 ORGN으로 좀 많이 옮겨갔어요. 좀 남기긴 남겼는데 한 70% 팔고 그 ORGN이란 거 참 추천할 만한데 그게 왜냐면 그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 다시 드릴게요. 목이 쉬어가지고 니오도 많이 떨어졌고 LC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 떨어졌나 보다. 어쨌든 좀 뭐 똔똔일 거예요. 아마 그때 3분의 1 정도 팔아서. 제가 아까 저 점상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 이거 엄청 떨리고 이렇게 라이브로 원래 못하는 사람인데 유튜브도 엄청 긴장해서 이렇게 녹화하다가 틀리면 편집하고 했는데 이거 저 한 이유가 저희 카톡방 그 미국 방도 좀 살리고 싶어서요. 해외 주식. 나중에 이제 중국 주식 쪽으로 해가지고 도림님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나아지면
너무 외로워서 좀 같이 서울 제가 올라갈 테니까 아니면 원주에 뭐 자리 마련할 테니까 몇 분 오셔가지고 같이 스터디도 하고 뭐 가끔 그런 거를 좀 외롭지 않게 주식 꼭 뭐 그렇게 혼자 벌어야 되나요? 같이 벌는다고 해서 뭐 그게 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좀 용기 내서 좀 허접한 실력이지만 이렇게 올렸습니다.